안녕하세요. 공장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2022년 가을 출간된 첫 에세이집 책과 우연들에서 김초야 작가님은 언젠가 곰팡이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야기를 써보려고 마음먹었다라고 하시는데, 곰팡이가 지배하는 이야기가 이번 10월에 진짜 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10월에 출간된 김초엽 작가님의 신작 장편소설 파견자들 소개해 드릴게요. 김초엽 작가님은 2017년 간내 분실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으로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대상과 가작을 동시에 수상하며 데뷔했는데요. 데뷔 후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만 해도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리고 또 방금 떠난 세계, 또 첫 장편 소설인데, 저는 밀리의 서재 오리지널로 출간된 책으로 가지고 있는 지구 끝의 운시, 또 김원영 작가님과 장애와 기술에 대한 담론을 엮은 책 사이보그가 되다, 또 첫 에세이집이죠. 책과 우연들, 여기에 이번에 읽은 파견자들까지 총 6권이고요. 이외에도 초단편 소설집 행성어사점, 무례무사도 있어요. 정말 많은 책을 출간했는데, 출간된 책이 막 다 좋았고, 특히 이번에 읽은 파견자들은 그동안 출간된 책의 종점처럼 느껴지는 소설이라 특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줄거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소설의 배경은 지하도시 라부바와입니다. 균류와 비슷한 외계 생명체의 먼지 같은 존재이기도 한데요. 이 먼지가 어느 날 지구에 도착해요. 이 형형색색의 먼지는 범람체를 이루고, 이 범람체는 닿기만 하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인간에게 범람체가 닿게 되면 이 인간의 뇌가 범람화되면서 자아를 잃게 되고 강증이 발현되는데요. 이를 피해 인간은 모두 지하로 도피하고 지하도시를 건설하게 돼요. 주인공인 테리는 지하도시 중에서도 이제 나쿠 지역인 하라판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범람체와 접촉해도 강증이 발현되지 않는 강증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요. 강증은 전염되기 때문에 강증이 발현되는 사람은 이제 로봇에 어디론가 끌려가고, 대신 강증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상의 빛을 유일하게 연결해주는 채광창 청소부가 되거나 범람화되어 있는 지구로 탐사를 떠나는 파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테리는 스승이면서 이제 베테랑 파견자인 이제프를 따라서 파견자가 되기 위해 파견자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파견자 시험을 앞둔 어느 날 한청에 시달리게 돼요. 테리는 기억을 보강하는 도구인 뉴로브릭을 이제 뇌에 삽입하는 수술을 좀 뒤늦게 받았다가 뉴로브릭 부족 환자로 수술을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 뇌에 기계만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처음에 한청이 들렸을 때 뇌에 남아있는 뉴로브릭의 오류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청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뇌에서 들리는 목소리, 이제 또 다른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실기 시험으로 이제 동굴을 빠져나오는 미션을 수행하던 중에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된 테리는 뇌에서 들리는 목소리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이 존재에게 소리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서로 소통하게 돼요. 테리는 파견자 최종 시험인 지상 시험에서 이제 솔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나의 의지대로 솔과 함께 활동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보다는 소울의 의지가 나를 더 지배하면서 뭔가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소울의 도움으로 무사히 범람체 샘플을 담아서 1등으로 지하로 돌아오게 되는데, 목소리로만 존재했던 소울이 갑자기 테린의 몸을 지배하면서 이제 파견자 시험 통과를 통과해주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샘플로 담아온 범람체를 뿌리는 테러를 저지르게 합니다. 테리는 자신의 몸이지만 자신의 의지대로는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소울의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으로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해요. 테린의 뇌에서 테린을 조정하는 소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테린은 무사히 파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줄거리는 파견자들의 성악인 1장에 불과하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 자체가 너무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한번 읽기 시작하면 책에서 손을 뗄 수 없고요. 범람체로 뒤덮인 지구를 묘사하는 김초엽 작가님의 문장을 읽으면서 과연 진짜 어떤 세계일까, 어떤 모습일까가 궁금해서 이렇게 계속 책을 읽다가 표지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파견자들은 일단 너무 재미있어요. 뒤에 나올 이야기가 궁금해서 계속 책을 읽게 되는데 재미만 주는 게 아니라 또 굉장히 묵직하고 철학적인 질문들도 함께 던져줍니다. 파견자 최종 시험을 위해 지상에 올라온 테린이 이제 범람화로 인해 여러 가지 빛깔을 드러내고 있는 도시를 보면서 파견자는 지상에 대한 경의와 증오를 동시에 품어야 한다던 이세프의 말을 떠올리거든요. 인간은 사라졌지만 범람체들은 계속해서 뻗어나가면서 이제 모든 도시를 강렬한 원색의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색채로 일렁이게 만들어요. 인간이 사라져도 지구는 멸망하지 않지만 좀 우리는 인류가 멸망하면 지구도 멸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진보라고 불러온 가정이 뭐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확장하는 가정이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도 했고요. 지하로 도피한 인간들은 이런 원색의 범람체를 증오하고 혐오합니다. 범람체는 지구를 우리에게서 빼앗았고 이제 강청 발현을 통해 자아를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파견자들을 통해 제거하려고 하는데요. 강증에 발현된 사람들은 최소한의 존엄도 지키지 못하고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로봇에게 잡혀가서 이제 격리가 돼요. 범람화된 세계의 파견자들이 경의를 느끼게 될까봐 파견자 시험을 보는 과정 동안 범람체에 대한 혐오감을 이제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이분법적 사고로 이제 우리와 다른 존재를 혐오하고 배척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싶고 또 공존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뭐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는 뭐 개체성도 없고 뇌도 없는데 그물망 같은 걸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또 뇌나 심장이 없는데도 지능 비슷한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왜 개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테린이 자신의 뇌 속에 존재하는 소울과 소통을 하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테린을 봤다면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온전한 개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무수히 많은 박테리아와 뭐 바이러스들과 공생하고 있거든요. 지휘료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체는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에서 끝나는 것일까? 뭐 나는 단독적인 개체로 볼 수 있을까? 파견자들은 정말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너무 심한 스포가 될까봐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디스토피아 소설의 형식으로 시작해서 여러 생명체들과 어떻게 공존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뭐 우리는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을지, 순수한 개체를 고집하지 말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 등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질문을 하게 한 책이었어요. 김초엽 작가님은 책과 우연들에서 SF는 인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 비인간 존재들, 뭐 자연, 우주, 행성, 동물, 식물, 테크놀로지 등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중요성을 축소시켜서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파견자들을 읽다 보면 인간 존재는 한없이 축소되고 비인간 존재는 한없이 확대되는 경험과 함께 내 세계관이 확장되는 경험까지 할 수 있게 있는 책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파견자들은 SF 소설이지만 책장을 덮을 때 철학책 한 권을 읽은 기분이 들게 하는 너무 멋진 소설이었어요. 곰팡이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지 이제 김초엽 작가님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던 소설이고요. 김초엽 작가님은 책과 우연들을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더 많은 책이 우연히 우리에게 도달하면 좋겠다. 그런 우연한 충돌을 일상에 더해가는 것만으로 우린 충분할지도. 우연히 만나는 책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해갈지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행독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